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는 정말 단 한 푼의 달러가 아쉬웠습니다. 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위해 우리는 정말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바로 그때 많이 들었던 말이 외자 도입입니다. 외자 도입, 말 그대로 국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외국에서 자본을 빌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지금으로부터 48년 전에도 아주 절실했던 말이었습니다. 혁명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외자 도입을 해 산업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시선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럽의 선박회사가 1억 달러라는 외자를 빌려주겠다는 제의를 해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흥분감에 휩싸입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내무분과위원장 김영욱이다. 김형욱, 이후 중앙정보부장, 국회의원 등으로 활동하다 돌연 미국으로 망명. 미국 청문회 등에서 박정희의 비리를 증언한 바 있으며 1979년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된 바로 그 인물이다. 김영욱이. 아이, 무슨 일이야? 외자가 들어옵니다. 보고 받으셨지요? 응. 빨리 경제기획원에다가 명령을 내리셔야죠. 협정 맺고 서둘러 차관 받아들이라고요. 임자는 내무분과 최고위원이잖아. 뭐 경제분과 최고위원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서두나? 이 마당에 경제분과 내무분과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국가재건 최고회의 위원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위원 모두가 차관협정서에 샤샤샥 서명부터 했습니다. 벌써 경제기획원에다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를 받았어. 예. 그 자식들 근데 잘하겠습니까?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뭔가 좀 지도 편달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형욱이 자네가 이 경제가 뭔지 알아? 경제요? 경제가 경제죠. 그냥 건설하고 돈 벌고 그게 경제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경제기획원에다가는 군 출신들을 안 박아 넣으려고 그러는 거라고. 경제는 복잡해. 군인들은 경제를 몰라. 그래도 각하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도 잘 몰라. 그래서 자나 꽤나 공부를 하잖아. 김학렬이한테도 배우고 하면서. 자네도 이 경제 공부를 좀 해. 경제가 경제지 뭡니까? 그래가지고 어디 혁명정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 이탈리아와 프랑스 선박회사가 제안해온 1억 달러의 차관 공여 제의. 당시 흥분한 국가재건 최고회의 위원들은 내용을 제대로 검토해보지도 않은 채 차관 협정문에 서명해버린다. 또한 경제기획원에다가는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경제기획원은 곧 내용 검토에 들어가는데. 이거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원장님. 김학렬이, 당신이 보기에도 그렇지. 예. 여기 이 문구를 좀 보십시오. 차관 제공의 조건 말입니다. 수백 척의 중고 어선을 일반 상업 차관의 조건으로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수산 회사들이 한국에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이건 분명히 중고 어선을 7년 만기, 연리 8%로 제공한다는 얘기잖아. 예, 그렇습니다.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일반 상업 차관의 조건으로 중고 어선을 빌려준다. 이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국가재건 최고회의 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서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 이 조건을 읽어보지도 않고 한 건가? 혹시 영문 문서를 해독할 능력이 없었던 건 아닙니까? 글쎄, 아무리 그래도 설마. 그 사람들 해놓은 꼴을 좀 보십시오. 한심해 죽겠습니다. 영어를 몰라서 문서를 읽어보지 못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내용에 결국 서명부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이 없는 문외아들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들도 그 외자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흥분해서 그런 거겠지. 흥분을 할 일이 따로 있지요. 그 중고 선박을 들여온다고 해도 수백 척의 선단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로 장비나 운영 자금도 전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양보해서 그 일을 추진한다고 칩시다. 아니, 그럼 먼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와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원양어업을 해봤습니까?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큰일이구만. 바보 같은 최고위원들이 차관을 주겠다고 하니까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자기 이빨 몽창 빠져나가는 줄도 모르고. 이탈리아와 프랑스 선박 회사들이 내건 상업 차관의 조건. 그것은 우리나라가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는 왜 사업을 빨리 추진하지 않느냐는 입장이었다. 카카! 김용욱이. 카카! 경제기획원 자식들 일을 안 합니다. 앉아서 차분하게 얘기를 해. 아니, 지금 앉아서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앉아! 예. 이탈리아하고 프랑스의 선박회사에서 상업차관 1억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한 지 벌써 여러 날 흘렀습니다. 서둘러도 10월 차를 파네.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을 까먹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도 생각이 있어서 그러겠지. 생각이 있는 자식들이면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죠.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뭔지 보고 받으셨죠? 1억 달러는 너무 많고 차관을 좀 축소해서 받겠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겠지. 카카! 아니, 왜 자꾸 그 정신없는 놈들의 편만 드십니까? 게다가 국가재건 최고회의 위원들은 이미 협정서에 서명했습니다. 협정서에 서명까지 한 사안을 놓고 일이 지지부진하니까 프랑스 대사가 아주 난립니다. 국제적 망신자초하고 있다고요. 거기다가 왜 준다는 돈까지 깎아서 받겠다고 합니까? 미친놈들 아닙니까? 내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잖아. 카카! 화가 나고 속이 상하는 걸로 치면은 나는 임자의 수백 수천 갑절이야. 네가 차관 문제로 미국에 갔다가 어떤 대접을 당하고 왔는지를 안다면 그런 내가 참고 있어. 참고 기다리고 있다고.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 그는 자신이 일으킨 군사정변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 경제 부흥이 필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을 잡기 위해서도 경제 부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외자 도입에 냉담했습니다. 아니, 외자 도입 조건으로 민정 이양을 요구했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그 문제로 수세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선박회사들이 상업차관을 제공하겠다고 했고 최고회의 의원들은 협정서에 서명도 했습니다. 그런 마당에 경제기획원은 속 시원하게 일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속은 탈 수밖에. 도대체 문제가 뭐야? 왜 이리 진척이 없어? 그게 말입니다, 까까. 박정희와 김학렬이 마주 앉았다. 그게 말입니다. 일이 아주 고약하게 됐습니다. 뭐가 고약해? 그 사람들이 제공하겠다고 한 차관이 수백 척의 중고 어선을 일반 상업 차관의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제공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조건이 나쁘지 않으면은 그걸 받아들여서 물고기를 잡아 수익을 올리면 되잖아. 그럴 기술도 인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고약하게 됐구만. 게다가 국가재건 최고회의 위원들이 이미 협정서에 서명을 다 해버려서 국제법상으로 보면 이미 약속이 이루어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거부하면 약속을 파기한 데 대한 피해 보상 문제까지 그 손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결론은 차관을 최대한 축소 조정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카카. 됐어. 됐고, 최고위원들이 왁왁거리는 거는 내가 알아서 커버를 할 테니까 경제기획원은 경제기획원의 소신대로 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기획원이 소신대로 재검토해서 차관 협정을 다시 체결해. 기획원이 소신대로 재검토해 차관 협상을 다시 체결하라는 박정희의 비공식 지시였다. 관련 기록이다. 결국 주한 이탈리아 대사, 프랑스 대사의 격렬한 비방과 원성을 들으면서 1억 달러의 차관을 2,500만 달러로 대폭 축소 조정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프랑스 대사는 한국 정부 당국이 국제협정을 위반했다며 비방했고, 경제기획원 간부들은 근 1년간에 걸쳐 이탈리아와 프랑스 양국 대사의 격렬한 비난과 공격을 감수하면서 최고회의가 체결한 차관협정을 대폭 수정해야 했다. 예나 지금이나 금과 억조로 삼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권력이 경제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는, 특히 국가 경제 문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는 48년 전의 과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살아있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계획의 1차 연도인 1962년, 경제성장률은 2.2%에 그치고 만다. 이대로라면 1차 계획부터 실패할 게 뻔했다. 대내외를 의식해서라도 수정이 불가피했다. 원래 62년 경제성장률 목표는 5.7% 성장이었잖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겨우 2.2% 성장. 경제기획원에서 임자가 자신 있다고 했잖아. 될 줄 알았습니다. 될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다. 그걸로 면피가 되나? 준비해온 거나 해봐. 예.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정사항, 이런 내용이다. 수정계획은 제1차 5개년 계획의 잔여연도인 1964년부터 1966년까지 3년을 그 대상으로 한다. 성장률을 7.1%에서 5%로 축소하고 광공업 및 에너지 부분의 투자를 축소 조정한다. 또한 가용자원 가운데 투자 비중을 낮추고 원조를 포함한 외자 도입을 축소한다. (1962년) 어느 가을날, 박정희는 몇몇 측근들과 함께 자리를 했다. 올해 농사가 흉작이라지. 그렇답니다, 카카. 첩첩산중이구만. 경제를 부흥시킬 재원 마련을 위해 화폐 계획을 해봐도 그렇고 결국에는 돈이 문제인데 이런 마당에 흉년까지. 더구나 미국은 민정 이양을 압박하며 원조를 줄이고 있지 않은가 말이야. 정말 괴로워. 카카, 이후라기. 지금 우리의 입장이 사면 초가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 방법이 있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카카께서 끝까지 버텨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카카. 미국 놈들 아무리 저래도 우리가 확고하게 휘어잡으면 암만 못할 겁니다. 카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제 겨우 첫 해입니다.
첫 해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 다음 해까지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실패하면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군대에 돌아갈 자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혁명했습니까? 끝까지 목적 달성을 해야 합니다, 각하.